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자,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에러 커렉션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재전송 방식입니다. 이제 오토매틱 리핏 리퀘스트 ARQ라고도 부르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오류가 감지가 되면 디텍션이 되면 수신자한테 다시 보내세요 하고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의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 프로토콜에서 이런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신뢰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TCP라든지 스탑 앤 웨이트 ARQ, 고백엔, 그다음에 셀렉티브 리피트 이런 프로토콜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이제 프로토콜들은 나중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 아마도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구현이 당연히 단순하겠죠. 에러가 디텍션이 되면 그냥 바로 재전송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구현이 간단하고 당연히 이제 리던던시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원복 지연이 생기게 되죠. 또 보내야 되니까 지연이 2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오류가 난 패키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무선 환경처럼 재전송이 비싼, 재전송 비용이 비싼 그런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단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포워드 에러 컬렉션, 재전송 없이 받은 쪽에서 에러를 찾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포워드 에러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포워드 에러 컬렉션을 위해서는 당연히 복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이 복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리던던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디텍션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CRC처럼 단순한 오류 검출, 오류가 있어 없어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 비트를 사용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수신자는 오류가 난 비트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정정을 할 수 있겠죠.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핀포인트 해야지 실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 자체는 0은 1로, 1은 0으로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텍션이 오류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라면 이제 에러 커렉션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에러 컬렉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FC 포워드 에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n비트 코드 워드로 구성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드 워드라고 하는 거는 보내는 데이터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이제 코드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m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 비트 보내야 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복구를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리던던시 비트들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데이터 비트가 7비트고 그다음에 리던던시 비트가 4비트라고 하면 코드 워드는 두 개 합하면 11비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알게의 리던던시 비트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수신자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경우에 이제 오류 수정은 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오류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첫 번째 비트가 오류인 경우, 두 번째 비트가 오류인 경우 쭉 해서 m 더하기 r 번째 비트가 오류인 경우까지를 산정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핀포인팅을 해야 되니까 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제 m 더하기 r 더하기 오류가 없는 경우 한 번까지 해서 m 더하기 r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r개의 비트가 구분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필요한 경우의 수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알게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이제 2의 r승이 됩니다. 2의 r승. 리던던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죠. 모든 경우의 수가 이런 공식으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보다 커야 크거나 같아야지만 커렉션이 가능하다. 정확한 위치를 집어내서 커렉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전송 방식은 크게 보면 그 에러 커렉션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 재전송을 하는 방식이랑 포워드 에러 커렉션 보내기 전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 있고 이제 FEC 같은 경우는 오류를 정확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 리던던시 비트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류를 연산해 나가는 과정 자체도 복잡해서 컴퓨팅 파워도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거 포워드 에러 커렉션 같은 경우 거의 안 쓴다고 했죠. 구현에서도 회로도 많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리던던시 비트와 이제 실제 비트 수 이렇게 따져봤을 때 토탈 그 m 더하기 r 비트 수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한 이제 표다. 이거 더하기 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밍 코드예요. 이 해밍 코드는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위한 블록 페리티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페리티 비트 한 개가 아니라 페리티 비트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 블록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록 페리티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단일 비트 오류를 정정하는데 되게 효과적입니다. 수신 측에서 어떤 비트가 잘못됐는지 찾아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리티 비트가 서로 다른 조합의 데이터 비트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가 있는 비트는 페리티 체크 결과를 조합해서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페리티 비트는 특정 비트들의 위치들을 커버할 수 있고요. 이제 페리티 비트들로 이루어졌으니까 블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걔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느 전체 보내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비트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신드롬 값을 계산을 해서 오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드롬 값이 원래는 오류가 있냐 없냐만 따졌는데 이 신드롬 값 자체가 몇 번째 비트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뒤에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해밍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원래 이제 해밍 코드가 페리티 비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싱글 페리티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한 비트만 나왔죠. 한 비트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해밍 코드는 이제 해밍 코드에서의 제너레이터는 여러 개의 페리티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뒤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만들어요. 덧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이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범위를 각각의 비트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내게 되면 이제 unreliable transmission이니까 이 데이터가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는 걸 산정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들을 체커에다 집어넣어서 신드롬 값을 확인해요. 만약에 빵빵빵이면 이거 문제 없다. 0이 아닌 다른 값을 표현한다는 거는 0이 아닌 다른 값 여기 표현된 번째 비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렉팅 로직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위로 올려주는 거죠. 디스카드하는 경우가 없죠. 이거는 에러 커렉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리던던시 비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무조건 뒤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요 앞에 그 설명에서는 뒤에 붙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요 해밍 코드가 적용된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면 R1, R2, R4, R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그 이후로 간다면 2의 배수승 번째의 비트에 이제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고 그 빈 공간이 실제 데이터가 차례대로 이렇게 쭉 채워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각 페리티 비트 그룹으로 이제 블록이 되어 있는 그 비트들은 2의 제곱 거듭 위치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 번호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이 있는 비트의 위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자 R1이 검사하는 페리티의 대상이 되는 거는 1, 3, 이게 첫 번째니까 요거에서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 거,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 거,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 거,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페리티 비트 R2가 검사하는 거는 본인 포함 2개 검사하고 2개 건너뛰고 2개 6, 7, 6번 검사하고 8번 건너뛰고 10, 11번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4번은
R4는 자 본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는 검사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4개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 4개는 또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는 8은 본인 포함해서 8비트가 검사 대상이 되고 8비트 건너뛰고 또 8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몇 번째 비트가 정확하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뒤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R1에 파란색으로 돼 있고 요 위에 인덱스가 적혀져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한 번째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하나, 하나 건너뛰고 하나, 하나 건너뛰고 하나 이런 식으로 요 비트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본인 포함해서 R2 같은 경우는 본인 포함 하나 연속되는 비트 하나, 두 개, 2니까 두 개를 검사를 하는 거고 감시 대상이 되는 거고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또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또 R4도 마찬가지 본인 포함 4개 그다음 4개는 검사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 4개가 또 포함이 되겠죠. R8 같은 경우는 8개 연속으로 쪼르르 그다음에 8개 건너뛰고 또 8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던던시 비트를 연산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자 데이터가 만약에 1001101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2의 배수승 번째 자리.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를 비워놔요. 비워놓고 요 끝에 비트부터 차례대로 안쪽부터 낮은 주소 번째 이렇게 하나씩 채워넣는 거죠. 그러면 1001101이니까 10011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페리티 비트를 각 페리티 비트를 연산을 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7비트짜리니까 이렇게 이제 7비트에다가 4비트 붙여서 11비트짜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페리티 비트가 포함된 자 첫 번째 페리티 비트는 아까 감시 대상이라고 한 거 있죠. 하나 건너 하나 본인 빼고 보면은 이제 여기였어요. 그러면 1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홀수에 있으니까 여기는 1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감시 대상이 보니까 빼고 나머지 것들 여기 그다음에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의 개수를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짝수개죠. 그럴 때는 0. 자, 그다음에 R4에 들어가는 페리티 비트는 보니까 빼고 이거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보니까 빼고 나머지 것들 요 네 개 건너뛰면 그 뒤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요 세 개만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1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0. 마지막 이제 R8 같은 경우도 8개인데 본인 포함해서 8개를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8개 건너뛰어서 또 8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의 길이가 11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3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의 개수가 하나니까 홀수개 이렇게 1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는 10011110101이라고 하는 이제 페리티 비트가 해밍 코드가 적용된 멀티플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산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연산된 결과가 0000이 나와요. 0000이 나오는데 페리티 비트가 4개니까 0000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연산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페리티 비트 포함해서 첫 번째 페리티 비트 포함해서 이 친구들의 1의 개수를 갖다 연산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1이 되죠.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이었으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R2에 대해서도 다시 재연산을 합니다. 본인 거 포함해서 1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럼 1이 나오죠. 지금 여기도 5가 났기 때문에 원래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거 계산을 해보면 본인 거 포함해서 이렇게 요 범위 안에 4개의 비트 범위 중에서 1의 개수가 짝수 홀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1이 하나 있죠. 지금 여기까지 원래 1이어야 돼가지고 요 연산 결과 짝수가 나오고 0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걸러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3개를 조합을 해서. 자, 그래서 여기 1.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커럽션이 난 거가 감시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대로 0. 그러면 111이에요. 2의 0승 1승 2승이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 7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벌스트 에러 앞에 봤던 이제 기본적인 해밍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싱글 비트 에러의 특정 위치를 찾아내는 것에 되게 강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벌스트 에러 컬렉션에서는 벌스트 에러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벌스트 에러라고 하는 거는 연속된 여러 비트가 한꺼번에 손상되는 오류를 의미를 하죠. 그죠? 구간이 존재를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 아니라 불특정 개수의 비트가 오류가 나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전송 중에 특정 구간에 잡음이 발생해서 여러 비트가 동시에 오류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대부분 실계 통신 채널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류 유형이라고 했죠. 이게 훨씬 더 프랙티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수신된 데이터를 보면 발신된 데이터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죠?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물음표는 지금 잘못된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음표 잘못된 값이라는 얘기고 여러 비트가 연속적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벌스트 에러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송 과정에서의 방식은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11001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전송이 쭉 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제 보내는 거랑 받는 거랑 전송 중에 이렇게 벌스티하게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단일 비트 오류보다 검출 교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적인 해밍 코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오류 정정 코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CIC나 2D 페리티가 벌스트 에러 검출에 더 효과적인 거를 앞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더 강력한 그 포워드 에러 커렉션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아까 해밍 코드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자,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해밍 코드를 가지고 이런 벌스트 에러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자, 해밍 디스턴스는 두 개의 바이너리 워드, 이진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이런 단위 유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 사이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자, 워드와 워드에 대해서 각 자릿수에 대해 XOR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결국에는 디스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의 개수가 디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0이 있으면 안 쳐주는 거, 카운팅 안 하는 거 1의 개수. 요 XOR 연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에 대해서 1의 개수가 얼마만큼 크냐,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요 해밍 디스턴스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긴 거를 받아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XOR 연산하면 01, 011 이렇게 나오는데 1의 개수가 3개죠. 얘는 해밍 디스턴스가 3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류 검출 그리고 정정 코드 이제 포워드 에러 컬렉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XOR 연산 결과 그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비트 워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인접해 있는 비트 워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1의 XOR 연산 결과를 보고 1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가 곧 해밍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 해밍 디스턴스가 크면 클수록 두 단어는 서로 멀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리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류 정정 코드 그러니까 포워드 에러 컬렉션에서는 검출할 수 있는 오류는 요 해밍 디스턴스 빼기 1이에요. 디텍션에 해당되는 거죠. 검출할 수 있는 오류는 오류의 비트 수는 해밍 디스턴스 빼기 1만큼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검출할 수 있고 정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을 나누기 2를 해서 비트니까 디스크리트하죠. 그래서 플로어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D 미니멈 빼기 1이
이제 해밍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나누기 이거 전체를 나누기 2 한 거에 플로어를 이렇게 씌우면 이게 결국에는 정정할 수 있는 커렉션 가능한 비트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워드들을 갖다가 요 설명은 이제 코드워드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집들이라고 생각해요. 집 쭉 나열되어 있는 집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류는 집에서 이제 길을 잃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코드워드 사이에 해밍 거리가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집이 있고 그림이 좀 이상해도 여기 문에서부터 도어 투 도어로 여기까지의 거리 있죠. 여기가 해밍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해밍 디스턴스가 되는 건데, 자,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오류가 나는 거는 몇 걸음을 잘못 걸었냐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뭐 6걸음이다, 6걸음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오류가 났다라고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절반 뚝 잘라가지고 최소 걸음, 이제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이제 6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6걸음을 가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니까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덜 갔어. 요 위치에 있어. 그러면 다른 집까지는 절대 죽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한 걸음이 남았으니까. 요까지는 검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요까지 5개의 비트가 오류가 난 경우까지는 이게 오류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오류 검출이 아니라 오류 정정의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산 아까 했던 거를 갖다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해밍 디스턴스의 미니멈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코드워드들을 또 똑같이 집이라고 생각해요. 자, 조금 더 멀리 널찍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있고 집이 있어요. 자, 요렇게 요 거리가 이번에는 최소 거리가 5걸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검출은 여기 4개, 4발자국 하나, 둘, 셋, 4발자국 간 것까지죠. 요렇게까지 이제 이게 오류야라고 확정적으로 도달 못했으니까 잘못 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잘못 갔는데 만약에 4 요 위치에 있어요. 사람이 지금 여기 잘못 갔는데 그러면은 진짜 목적지는 어디야를 유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운 곳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가 원래 목적지인데 뒤에서 쭉 걸어가지고 여기가 목적지인데 지금 4발자국 더 가서 이 위치에 있는데 더 가까이 있는 집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밍 디스턴스에 대해서 요 절반을 뚝 잘랐을 때 요쪽으로 인지할 수 있는 원래 집의 목적지로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절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커렉션이 가능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요 수식이 되는 겁니다. 정정할 수 있는 해밍 디스턴스, 정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밍 디스턴스가 주어졌을 때 정정할 수 있는 거리는 요 비트 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해밍 디스턴스가 5라고 했죠. 5가 지금 2t 더하기 1이니까 1 빼면은 5 빼기 1 나누기 2죠. 그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발자국까지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고 3발자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오답에 더 가깝죠. 이렇게 되니까 복구가 불가능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걸어간 거리를 봤을 때 다음 집까지의 거리의 절반보다 덜 걸어가야 원래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를 두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코드 스킴이 이제 해밍 디스턴스의 최소값으로 4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워드 사이에 이제 최소의 그 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의 이제 해밍 디스턴스를 다 계산해봤더니 그중에 최소값이 4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4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디텍션과 커렉션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최소 단위의 미니멈 값은 어떻게 되죠? 오류 검출 기능은 이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기 해밍 디스턴스의 최소값 민값 요거는 검출할 수 있는 비트 수 더하기 1만큼이라고 했죠. 그지? 결국에는 요 빼기로 넘기면 s는 3이 돼요. 그러니까 검출할 수 있는 비트 수는 3개까지는 검출할 수 있다. 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오류를 정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류 정정 능력 같은 경우는, 자, 아까도 봤다시피 이제 해밍 디스턴스 민값 빼기 1 한 거를 나누기 2를 하고 요거를 플로어 처리를 하죠. 그죠? 지금 4니까 2 나누기 3의 그러니까 플로어를 건 거랑 똑같잖아요. 그지? 자, 그럼 여기 안에 값은 뭐죠? 1.5가 나와요. 여기에 플로어를 하면 요 소수점 날리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죠. 그지? 정수값으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1이 나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4인 경우, 아까 5 같은 경우는 딱 절반이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건 3비트까지 검출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거는 한 비트만 고장이 났을 때 이제 정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밍 디스턴스가 짝수면 손해를 좀 보고 홀수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요 해밍 디스턴스를 가지고 포워드 에러 커렉션의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검출할 수 있는 범위와 복구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고 버스티한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버스트 에러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이런 포워드 에러 커렉션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오버헤드가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맞춰 나가려면 더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알고리즘 자체도 되게 복잡하고 그 재전송하기 훨씬 더 간편해요. 간편하고 특별히 어떤 그 재전송을 하기가 되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에는 뭐 이송통신 같은 뭐 그런 거리가 엄청 멀어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엄청나게 긴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포워드 에러 커렉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계층에서 얘기하는 에러 디텍션과 에러 커렉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했어요. 대면 수업 때는 에러 디텍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페리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CRC도 있었고 책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에러 디텍션에서는 ARQ라고 하는 재전송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죠. 오토매틱 리퀘스트 그죠?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였던가 하여튼 뭐 ARQ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재전송 단순히 그냥 오류가 생겼으면 다시 보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포워드 에러 커렉션 보내기 전에 복구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해밍 코드라고 하는 친구다. 자, 근데 해밍 코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싱글비트 오류의 경우에는 잘 검출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버스티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이제 해밍 코드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에러를 디텍션하는 범위 그리고 커렉션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축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결정하는 게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고 이 해밍 디스턴스가 커야 결국에는 해밍 코드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디텍션 및 복구할 수 있는 검출 및 복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넓히는 그 작업 자체가 되게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포워드 에러 커렉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챕터 다 마무리가 된 거고 과제 나갈 거예요. 과제 나갈 거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수업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자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